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진송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 진송고등학교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시간이긴 한데, 수학시험 문제가 너무나 진송고다웠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진송고 시험을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성고등학교 문제는 시험 범위가 지수부터 함수의 그래프까지였습니다. 굳이 그래프까지가 시험 범위였다란 말은 함수 끝까지 다 보겠다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교가 상악함수 그래프까지는 나가지 않고 상악함수까지에서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걸과 비교한다면 진성고등학교는 그래프까지 하면서 수1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래프 3형제죠. 삼총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모두 다 건드려주는 그런 시험 범위. 문제 수는 매년 똑같습니다. 객관식 20개, 서술형 3개, 70점, 30점. 이거는 매년 똑같은 진성고등학교의 트레이드 마크죠. 한 문제당 10문제씩 나오는 진성고등학교 문제. 항상 그 세 문제 중에서 상 레벨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중 문제가 두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항상 제가 진성고 아이들한테 시험 보는 스킬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주는 게 요 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세 문제를 10분 혹은 15분 내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 문제를 10분에서 15분 내로 해결하고 나머지 객관식으로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 가장 안타깝고 수상한 친구들이 객관식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서술형 문제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성고 문제 23문제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고 다 문제를 푸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 진성고 싸움은 난이도 싸움 플러스 가장 중요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시험 문제부터 건드린 건 진성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기본 스킬이죠. 자, 물론 그거부터 푼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지만 서술형 세 문제 30점짜리 문제는 절대적으로 놓쳐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레벨, 중레벨, 상레벨보다는 중상 레벨을 합친 17문제. 중상 레벨이 몇 문제냐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상 레벨의 차이를 보이죠. 이번 문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문제입니다. 지금 광명권의 기출 문제들이 광명권 학교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의 대부분 학교의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입니다. 아직 중학교까지는 난이도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지 않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중이죠. 단원별로 문항수는 이제 삼각함수 문제에서 보다는 지수함수 문제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함수 싸움이었다. 물론 활용도도 있긴 있었지만 함수가 가장 절대적이었죠. 그럼 과연 진성고등학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책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요게 이번 시험 문제의 7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이번 진성고등학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가 22년 수능 특강이 실력 완성 3단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수능 특강 22년 수능 특강 실력 완성 3단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11번 문제도 21년 수능 특강 실력 완성 3단계에서 그대로 출제가 돼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실력 문제 12번 그 다음 문제죠. 보세요. 11번, 12번입니다. 아이들이 이 연달아서 두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요것도 21년 수능 특강 3단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술형 1번은 그리고 30번 모의고사 병원형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서 진성고등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게 학교 시험이죠. 아이들이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아이들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쭉 골라봤습니다. 5번 문제, 7번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천천히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인데 중요한 건 연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소아고등학교도 부교재가 수능 특강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수능 특강 최신 수능 특강 한 권에 국한되어 있다면 진성고등학교는 거의 3, 4년치의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림푸스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그러면 3, 4년치 책을 다 사서 다 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수능 모의고사 기출 수능 특강인데 이게 이미 학교에서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 수능 특강을 3단계 모아둔 모음 프린트를 줬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전부 다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시험 프린트 학교에서 줬던 프린트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면 문제가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수능 특강 3단계 자체가 이미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4개년 동안 주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말은 아이들한테 수능형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진성고등학교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문제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한 3회독, 4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두 번 푼 친구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푼 친구는 6번, 7번까지 풀고 학교 시험을 봅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문제를 풀죠. 그렇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아이들 평가가 딱 나뉩니다. 너무너무 할만했는데 너무너무 아쉽다. 아쉬움을 표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떡할까요? 유유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딱 갈라진 우리 아이가 과연 이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은 이런 모의고사형 수능형의 문제에 얼만큼 능숙합니까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학습을 많이 한 친구 수학 1이 사실 수학 2보다 더 어렵죠. 수학 1을 어렵게 내면은 진짜 이 문제는 전국의 어떤 학교에 갖다 붙여도 뒤지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진성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광명권의 기출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진성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분당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목동과 같은 그런 학원가의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아이들이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미 진성고등학교는 그 정도의 시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를 준비를 하거나 진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인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이번 기말고사는 더 어려울 겁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도형 문제, 도형의 끝판이죠. 그리고 수열 문제. 단원만 들어봐도 벌써 무시무시하죠. 이 두 단원들이 어렵게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5월달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긴 있지만 아이들한테 공부할 시간과 휴식을 취할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 시간이 별로 없죠.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